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판결이 나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오비락? 쾌도난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무죄를 받는 건가? 사법부마저 이 모양 이 꼬라지인 게 개탄스럽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판결을 뜯어보면 묘한 구석이 있는데요. 판결의 요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해석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혐의를 좁혀서 입증하라는 취지인 건데요. 이야기인즉 구체적인 직권남용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걸 입증하라는 거죠. 물론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두루뭉실하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을 무죄로 만들자는 취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현재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를 상대로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공소 사실의 핵심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사법부가 검찰을 향해 날린 경고장과도 같은 판결로 해석되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검찰은 이미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겁니다. 기소를 해도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걸 알려준 거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판결 아닙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인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구치소 수감기간과 다시 2심부터 시작될 재판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5년은 넘게 구치소에 있게 될 텐데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의 최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인 겁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내린 판결인데요.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소 보수적이기는 하나 성향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뇌피셜쯤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전 이번 판결이 현재 윤석열 검찰에게 제대로 빅엿을 한번 먹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소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기소를 하더라도 혐의를 대충 입증해서는 무죄가 될 테니 힘 꽤나 들 듯합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조 전 수석도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 배제에 관여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이는 그간 쟁점이 되어온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윤석열 청장님, 보고 계신가요?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해석을 좁게 보라는데요. 이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쩌죠? 무더기 기소해놓고 유죄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외쳐봅니다. 실패!